2018기 해초 공주 협상의 기술 10장에서 12장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전화는 현대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전화 협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해의 소지가 높다입니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절의 용이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대면보다 이제 아무래도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할 때 전화를 할 때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요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짧은 지속 시간인데요. 대면 협상보다는 훨씬 시간이 짧지만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경제적 성향인데요.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 경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 상대방 측에서 들었을 때 전화 내용에 조금 더 요점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저자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전화의 발신자, 수신자가 잠재적인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발신자는 아무래도 준비된 상태에서 전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화할 수 있지만 수신자에게서는 갑작스럽게 통화를 받기 때문에 무방비한 상태로 전화를 받아서 문제 해결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비대면 협상 방법의 팁을 알려주는데요. 여러 개의 팁이 있었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계획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통화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할 것인지 정리를 한 후에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신자가 되지 말고 발신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방 측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제가 무방비한 상태로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급하게 일정이 있어서 혹시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제가 제가 발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해가 가셨을까요? 더 이상 수신인이 아니고 발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끊기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그 상대방 측에서 예측할 만한 내용들을 답변 다 준비를 했는데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불리한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신자가 상대방 측에서 말을 할 때 전화를 끊어버리면 굉장히 무례한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해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일부러 끊었다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화를 끊게 되고 다시 전화를 하게 되면 제가 편안한 입장 환경에 있을 때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있다고 저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내용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뭐 협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작성하지 말고 제가 작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모든 회의 협상 안에 있던 내용들을 제가 항목을 선별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적는 거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상대방 측이랑 대화를 했을 때 A 항목이 있었는데 그 A 항목을 제가 안 적는 거예요. 안 적으면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 욕을 하겠죠. 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적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은 그때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아웅덩 지금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요즘은 다 녹음되니까 상관없네. 네, 책에도 전화가 자동 녹음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실랑이를 할 때 제가 그 요구를 받아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양보를 한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또 A 항목이 있고 B 항목이 있는데 제가 B 항목 또한 안 적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측에서는 이 A 항목에도 되게 실랑이를 써가지고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 이 B 항목까지 제가 저한테 요구하기가 조금 망설여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항목을 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1장인데요. 결정권자와 협상하라 의미입니다. 이 결정권자가 직접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협상에서 중간 관리는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자가 직접 협상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제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핵심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정권자는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리한 조건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와 협상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계층 구조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 조직에서 누가 결정권자인지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중간 관리자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의 이익 경향에서는 결정권자의 우선순위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제안을 설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직접 접근해가지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효과적인 협상의 핵심으로 개인화를 강조, 이는 협상 상대방을 단순한 통계나 단체의 일원이 아닌 개별적인 인간으로 대우하고 자신도 협상의 주체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비인격화의 문제와 개인화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비인격화의 내용은 프란츠 카프카의 성에서 묘사된 것처럼 관공서와 그 앞에 끝없이 이어진 줄, 기다리는 얼굴 없는 대중. 이 말은 즉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 결국 사람이 상품화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 크건 작건 단체나 조직을 조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단체로서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상공회의소에 대표하는 대표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별로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후원 기관이고 그 저희가 이제 그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표로서 그냥 말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결국 개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을 한다게 되면은 조직에서 대표에서 벗어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참여시키게 만들고 저의 과장된 표현과 스토리텔링으로 활용을 하여 개인적 연결과 신뢰성을 형성하여 조금 더 효과적인 협상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접근의 효과로서는 감정적 참여를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신뢰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협상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자의 견해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지막 장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상하라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개인화의 중요성은 단체나 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은 결국 차갑고 생명력이 없으며 상대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신선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단체나 기관을 대표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공감이 부족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러한 비인격적인 접근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만약 단체 대표로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책에서 배운 대로 개인화를 통해 저희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숨을 푹푹 쉬고 들어오네. 수고했어. 네, 이상으로 경영서 발표는 마치고 4조, 1조, 3조 순으로 돌아가면서 각자 소감이나 그런 간단히 말하면서 경영서 발표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책을 읽을 때 전례